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5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매년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총 투자한 금액은 대출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보유를 하겠죠.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하게 돼요. 운영. 자, 이때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이 영업에 이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영업에 있어서의 이 현금 흐름을 이 계산하는 과정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 시험에 3년간 연속 이론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입니다. 시험 문제 가끔 월로 출제하거든요. 월로 출제하면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임대 단위 수를 곱해주면은 이 임대 단위 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이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을 잠재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근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공실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불량부채인데, 자, 이 불량부채를 뭐라고 하죠? 불량부채를 우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불량부채를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여기에다가 또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은 이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 기타 소득은 영업 외입니다.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의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 등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이 공시를 고려한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죠. 자, 유효 총소득이 우리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야 돼. 그 비용이 바로 뭐죠? 영업 경비 또는 운영 비용이죠. 자, 영업 경비를 지출합니다. 비용.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요. 비용을 지출하면은 순 영업 소득이 나오죠. 순 영업 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순 영업 소득, 순수익이 발생하면은 취득 시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또 갚아야 돼요.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겠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과 뭐를 더해줬죠? 이자 지급액을 더해준 거죠. 자, 요걸 우리가 해주면은 세전이 돼요. 세전. 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자,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 이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 요 수식이 우선 매년 출제를 우선 하는데 여기서 우선 영업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우선은 소득세를 구할 때는 엘리베이터, 뭐 교체 비용과 같은 이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세금 공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원금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 상환액은 아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 공제가 돼.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세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비도 세 공제가 되죠. 이 세 공제가 되면은 과세 소득이 나오는데 이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오는데 최근 시험에 보면은 요 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요 수식을 이용한 이론을 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5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 구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임대료 수입 필요하죠. 여러분, 가능 총소득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고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돼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그 유효 총소득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입이 필요해요. 임대료 수입 우선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소득세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죠? 이자 상환액도 필요 없고 영업외 수입은 들어가죠. 영업외 수입은 기타 소득이니까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하고 영업경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언제 필요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소득세는 요거죠. 세후 계산할 때 필요해요. 유효 총소득 할 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뭐 임대료 수입과 영업외 수입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요. 55번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소멸성 보험료. 여러분, 소멸성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하면요 못 찾는 거예요. 돈 이런 걸 뭐죠? 화재 보험료라든지 또 관리인에 대한 급여, 또 우리는 각종 부담금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죠. 우선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소유자, 여러분 관리인 급여는 포함되는데 소유자 급여는 포함이 안 돼요. 또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포함되지 않고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자본적 지출, 예를 들면 뭐 대수선비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당연히 안 들어가죠. 소득세도 안 들어가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5번 정답. 나머지 뭐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각종 수수료, 부담금 이런 건 다 포함이 돼요. 영업경비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56번 거기 끝에 보면 안정적인 영업경비를 구하는데 첨가시켜야 될 항목은 2번이죠. 각종 부담금, 예를 들면 교통유발 부담금 뭐 이런 건데
불량부채 충당금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저당 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포함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우선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57번.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을 하고자 한다. 순영업소득 할 때 임대료 수입 당연히 필요해요. 예? 그리고 공실률 필요하고, 주차료 수입은 뭐죠? 기타 소득이니까 필요하고, 화재보험료 포함이 되죠. 이자는 어디 있어요? 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이자는 필요 없잖아요. 이자는 세전할 때 필요하지. 순영업소득 위에 계산할 때는 이자는 필요가 없다. 5번 정답.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1년간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인 임대용 빌딩이 있다. 이 빌딩에 다음 1년간 비용 명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라. 자, 유효 총소득은 1억 원이에요. 그럼 영업경비에 가죠. 우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지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재산세 포함이 돼요. 근데 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료 포함되고요. 융자 원리금 상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실 손실 상당의 불량부채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포함된 걸 다 더하면 얼마? 5,700만 원. 예? 유지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재산세, 화재보험료 들으면 5,7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1억에서 5,700 빼면 순영업소득은 4,300만 원이 됩니다. 자, 59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유형인데, 만약 계산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진짜 많이 틀려요. 59번은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인데, 한번 보면 다음은 대상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상각전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거죠. 자, 임대면적당 매월의 동그라미, 매월입니다.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에요.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면은 얼마? 매월 임대료가 2만 원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24만 원이 되겠죠. 2만 원에 12개월을 곱해주면 이제 연간 임대료는 얼마? 24만 원. 곱하기 임대 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없어지니까 2,40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에요. 가능 총소득은 2,400만 원이. 자, 그럼 2,400만 원에서 뭐를 빼주죠? 우리는 공실을 빼는데, 공실은 임대료 수입의 몇 프로? 5%. 5%죠. 5%니까 120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 얼마? 2,280만 원이 요게 바로 유효 총소득. 공실을 고려한 유효 총소득이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몇 프로라고 했죠? 60%. 0.6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0.6을 곱해주면 공 하나 없어 228에 6을 곱해주면 1,368만 원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이 1,368만 원을 빼서 순영업소득 구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 영업경비 지금 뭐라고 해서 관련의 중요 포인트죠. 감가상각비 200만 원 포함.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요 1,368만 원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돼? 감가상각비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얼마는? 200만 원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죠? 빼주면은 얼마나? 1,168만 원이죠. 1,168만 원. 그래서 뭐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얼마? 2,280만 원에 뭐를 빼요? 1,120
68만 원을 빼니까 1112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순영업소득. 자, 키워드 요거죠. 요걸 빼준다는 거 꼭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60번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얼마냐? 자, 여러분 연간 평균 임대료는 얼마죠? 5천. 자, 여러분 연간 평균 임대료는 얼마 나오죠? 5천이 나와요. 자, 5천 원인데 면적은 얼마? 1,800. 자, 여러분 건축 연면적은 1,800인데 문제는 유효한 임대 면적 비율은 연면적이 몇 프로? 80%만 임대가 된다. 유효 임대 면적 비율 80%. 자, 그래서 재고 요거는 없어질 게 있고 0.8에 1,800, 5,000원 곱해줬더니 얼마? 720만 원이 나오죠. 이 72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에요. 가능 총소득. 자, 여기다가 뭐를 빼주죠? 공실은 720만 원에 몇 프로? 네? 자, 거기에 박스에 봤더니 평균 공실률 몇 프로? 10%. 10%가 주어지니까 얼마죠? 72만 원이 우리는 내겠죠. 여기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유효 총소득은 얼마 나온다? 720에 72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죠? 우리는 648만 원. 자, 여기다가 영업경비를 또 빼줘야죠. 영업경비는 648만 원에 얼마? 영업경비 유효 총소득이 몇 프로? 50%. 324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나오죠? 324만 원이 순영업소득. 324만 원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준은 얼마냐?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했어요.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왔죠? 1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1억 4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거기에 연간,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연간 융자 월부금. 월부금은 뭐죠?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앞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게 연간 융자 월부금이 요걸 얘기해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해요. 그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을 빼주면은 뭐가 나온다? 세전 현금 수준 얼마?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에 뭐를 빼줘야 돼? 소득세를 빼줘야 세후가 나온대. 소득세가 요거죠. 순영업소득이 얼마? 지금 1억 4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자 지급액, 융자 이자 얼마 나왔어요? 지금 7천만 원. 융자 이자는 세공제가 되고 감가상각비 얼마 나왔죠?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1억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빼주면은 과세소득은 6천만 원에 세율 몇 프로? 30%, 0.3 곱해주면은 1,8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여기 얼마가 나온다? 영업소득세 1,800만 원이 나오니까 5천에서 1,800만 원을 빼면은 세후 현금 수준은 얼마 나오죠? 3,200만 원이 나온다. 자, 요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고, 자, 62번 문제로 보시면은,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준인데, 자, 가능 총소득 얼마? PGI 가능 총소득 4,8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은 몇 프로가 나오죠? 평균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 자, 4,800만 원에 5%. 5%니까 240만 원. 자, 240만 원이죠. 그럼 빼주면은 4,560만 원.
4,560만 원이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 자, 여기서 또 뭐를 빼준다? 우리는 영업 경비 얼마? 240만 원. 표에서 영업 경비 240만 원 빼줬더니 순 영업 소득은 얼마? 4,320만 원. 내서 또 뭐를 빼준다? 부채 서비스액은 자, 원금 얼마? 원금 상환에 200만 원에 이자 지급에 800만 원. 원금 이자 더해준 원리금 상환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빼줬더니 3,320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 여기다가 뭐를 빼야 돼? 또 영업 소득세를 빼야 세후가 나온다. 그럼 소득세는 얼마? 자, 이제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4,320만 원. 대체 충당금 없어. 제로. 이자 얼마? 자, 이자 800만 원. 지금 문제에서 이자 800만 원. 감가상각비 얼마? 200만 원. 감가상각비 200만 원 빼줬더니 과세소득은 3,320만 원에 영업소득세율 몇 프로? 20%. 0.2 소득세율 곱해줬더니 664만 원이 소득세. 그래서 여기에 소득세 664만 원을 빼줬더니 세후. 자,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죠? 2,656만 원이 나오죠. 자, 2번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 한다? 처분을 하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처분에 따르는 이 매각의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때 처분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 자,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 중개, 보수나 법적 수속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매도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고 순 매도액에서 중도에 처분하면 대출금 중에 못 갚은 돈은 다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뭐를 곱해주냐면은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걸 해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라고 해. 자, 여기서 또 뭐를 빼야겠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인데 자본이득이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면 이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이게 바로 세후 지분 복귀액이죠. 자, 그 1번 질문 보세요. 63번.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은 같을 수도 있죠. 왜? 매도 경비가 제로라면. 매도 경비가 없다면 같을 수도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유효 총소득. 자, 여러분 요 유효 총소득인데 이거 빼주고 더해주거든요. 요 빼주고 더해주는 게 서로 같았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같으면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100만 원 빼줬는데 여기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은행 대출금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여러분, 은행 대출금이 있으면은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 수지보다 항상 반드시 뭐다? 크다. 여기에 3번 설명. 4번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는, 자, 밑줄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밑줄.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영업경비와 같다. 자, 요 수식 보세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는 영업경비인데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하면 안 돼.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감안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정답.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후,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면 여러분 요거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세금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예? 세금 납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다 쓸 수 있다. 자, 64번 틀린 것은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당 추정 임대료에 뭐를 곱한다?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 가능 총소득. 1번 맞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을 차감 빼주죠. 그리고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 맞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뭐를 차감해야 돼요?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구한 소득입니다.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구한 소득 3번 정답. 4번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소득이고,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에서 무엇을 차감했죠?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 저 수식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부동산 매각에 대한 명세서를 이용해서 세전 지분 복귀를 구하라. 자, 얼마죠? 자, 우선 매도 가격이 얼마? 10억 원이에요. 공이 9개거든요. 10억 원. 자, 여기다가 중개 수수료와 매각 광고료는 매도 경비 얼마를 빼줬다? 2천만 원을 빼주면은 순매도액은 얼마죠? 9억 8천만 원이 우리는 순매도액.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뭐를? 대출금 얼마? 처음에 융자 받은 금액 4억 원. 4억 원인데 여러분이 잔금 비율을 곱해줘야 돼. 잔금 비율.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1. 상환 비율이 40%니까 잔금 비율은 몇 프로? 60%. 0.6 곱해주니까 얼마? 2억 4천만 원. 그럼 9억 8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죠? 세전 지분복 계획은 7억 4천만 원.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66번 기간말 세후 지분복귀를 구한데 매각 예정 가격은 얼마? 100억 원. 자, 매각 예정 가격은 100억 원. 자, 매도 경비는 100억 원에 약 몇 프로? 5%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 5억이죠. 예? 5억. 자, 5억을 빼주면은 순매도액은 95억 원.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대출금은 지금 얼마 받았다? 기초 융자액 대출금 얼마? 50억을 받았어요. 자, 잔금 기말 잔금 비율 얼마? 54%. 잔금 비율 중도 상환 시 기말 잔금 비율 54% 했더니 여기 얼마죠? 27억 원을 공제해 주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은 얼마? 68억 원. 그래서 뭐를 또 뺀다? 자본 이득세 얼마죠? 12억 원을 빼줬더니 세후 지분 복귀액은 56억 원이 된다. 3번 정답. 하여튼 시험 문제
이론 한 문제, 계산 이용한 문제에서 거의 요즘 계속 두 문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식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어림세법이나 수익환원법 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요 수식 이용한 계산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할인 기법. 그리고 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비할인 기법이에요. 자, 이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우리는 DCF법인데,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죠.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인데, 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요거.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는 정통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자, 이 정통적 분석 기법에서 단순 회수기간법을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 여러분,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단순 회수기간법을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는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림세법,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한 6번 나온 게 이거거든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회계가 나오니까 회계 장부거든요. 회계 장부 상에 수입과 지출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연평균 우리가 투자한 금액으로 나누는 게 회계적 이익률이고, 이것을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있는데 이 이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는 거고, 우리는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념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투자가치 평가 기법 중, 자, 밑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이게 포인트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세 가지, CDE죠. 여러분 거기에 A빈 회계적 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자,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뭐가 있다? 순현가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서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론으로, 여기서 이론 하나, 여기서 이론 하나 해서 이론으로 2문제 냈어요. 요즘 시험 문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계속 4년 연속 이론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론 출제할 때 항상 개념, 순현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그리고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투자 의사결정 기준, 여기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올해도 출제합니다. 요거 계산 문제 아니거든요. 한글이에요.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왜 여기 쉽게 내는데 틀리냐? 왜? 투자로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작년에 계산 문제보다는 뭘로? 이론으로 다 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식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자, 순형가법에서 순형가는 뭐죠? 자, 순형가는 어떻게 돼요? 세후소득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뭐를 기준? 세후소득. 이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 개념,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형가법인데, 그래서 세후소득 기준이에요.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소득 기준하고 부동산, 저기서 보면 취득해서 뭐까지? 처분할 때까지, 투자 기간 동안.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는 투자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해서 뭐 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투자 기간 동안에 뭐를 발행한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뭐가 있어요? 저기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에 있어요. 세후 소득 기준이니까 그것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반영하고 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자, 그러면 순형가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요거 수식은 올해도 출제하는데 작년 시험 또 이론으로 출제했죠. 정답 지문. 개념은 매년 나와요. 작년에 정답 지문 냈으니까 올해 정답은 안 묻겠지. 그럼 올해 정답은 어디서 묻겠어? 수익성 지수에서 묻겠지. 작년에 여기서 정답 물었으면 개념에서.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기억해둬야 되는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PV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게 바로 I죠. 이걸 뭐 뺀 것을 순형가라고 한다. 작년에 정답집 개념 물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있거든요. 이 현금 유입의 현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저기서 보유기간 동안 있고 처분 시에 있어요. 그럼 보유기간 동안에 뭐예요? 저기 보유. 임대료 계산은 매년 계산하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만약 5년 보유하면 세후 현금 수지 몇 번 나와야 돼? 5번. 연간 계산이니까.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를 뭐 해야 돼? 항상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5년 보유하면 5번 계산한 것을 다 더해줘야 돼. 그리고 처분을 할 때는 또 뭐죠? 처분할 때는 뭐가 나온다? 또 세후죠. 항상 우리는 세후에 세후 지분, 처분 시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뭐 세후 지분 복귀에게 현재의 가치를 뭐 해주면 돼? 두 개를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가고, 자, 현금 유출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뭐죠? 투자한 자기 자본이 뭐죠? 지분 투자액을 말합니다. 자, 이걸 의미합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다만 0년차, 0년은 현재입니다. 0년은 현재. 현재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한 금액.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 돈 들어오고 현금 유출, 돈 나간 것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할인율은 연 10%. 이때 기간 5년, 5년에 동그라미, 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 밑줄. 자, 요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 요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포인트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영년이거든요. 영년은 항상 뭐죠? 현재.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자, 1년 130만원, 이게 세후현금 수지예요. 1년 보유기간 또는 운영에서 나온 130만원은 뭐다? 세후현금 수지예요. 또 1년 동안 운영했던 또 얼마? 130. 그러니까 매년 지금 130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1430만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나눠야 돼. 왜?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130만원과 얼마로? 1300만원 나눈다. 그러면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마다? 현재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현재 거기 마이너스 1000이잖아요. 그럼 1000만원 투자했다, 현재. 그럼 투자해서 5년 보유하다가 처분했다. 자, 5년 동안 보유하다가 처분을 했을 때 투자 얼마에 처분했다? 1300만원에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1000만원 투자해서 1300만원에 투자했다. 그럼 요 130만원 뭐예요? 요 1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뭘로? 요 1년 동안에 발생한 130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 또 2년 차 요것도 현재의 가치. 요걸 전부 이렇게 현재의 가치로 다 뭐 해줘야 돼? 요까지 할인을 해서 요걸 더해줘. 자, 여러분이 화폐 시간가치 배울 때 매년 동일한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일시불로 이렇게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현가계수. 5년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나눠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죠. 세후현금 수지 얼마? 세후현금 수지 13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몇 년? 5년이잖아요. 예? 매년 13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5년의 연금의 뭐죠? 현가계수다. 요걸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 나왔어요? 지금 문제에서 3.79079를 곱해준 게 바로 뭐다? 요거 현재 가치 합계. 세후현금 수지를 전부 현재 가치로 다 구했잖아요. 요걸 다 더해준 합계가 요거다 얘기. 여기다가 세후 지분 복귀에 얼마? 처분 시에 얼마? 1000만원 취득해서 1300만원 처분했잖아요. 5년 뒤에 1300만원 처분했으니까 요거 현재 얼마냐? 5년 후에 1300만원 현재 얼마냐 얘기죠. 자, 5년 후에 1300만원이 현재 얼마냐? 이것은 일시불이죠. 5년 후에 1300만원이 현재 얼마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 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얼마? 0.62091. 요걸 1300 곱해주면 요 두 개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 이게 1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1300만 원인데 요거 얼마?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 1000만 원. 130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300만 원. 3번 정답. 자, 잠시 쉬고 72번부터 가겠습니다.